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3부 정면 인터뷰 순서인데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요청, 또 더불어서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논란 등 쟁점이 많았었죠. 어제 진행된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이 그래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사위 소속의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어제 진행된 감사원 국감에서 여야 공방이 뜨거웠는데요. 조 의원님이 어제 감사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속도가 붙더니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빨라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거짓말 못하는 데이터가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감 준비하면서 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취임 5개월 동안 감사원과 정치감사 이런 키워드가 도대체 언론에 몇 번 언급됐는지 다 조사를 했거든요. 빅데이터를 돌려서. 예.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치에 이제 정치감사가 들어간 게 이명박, 박근혜에 비해서 한 30배가 늘었고요. 예. 윤석열 정부는 한 100배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원조차도 이제 정치화되는 과정이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원을 비정치 전문기관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조 의원이 설전을 벌였는데요. 이제 감사원의 독립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이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었어요. 네.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다. 예,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능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원 감사원장의 발언이 듣고 있으면 감사원의 독립을 과연 누릴 자격이 있는지 크게 저는 의심이 됩니다. 지난 7월에 제 질문에 대통령의 국정지원기관인가 감사원이 그렇다라고 그냥 한 번에 대답을 했고요. 네. 어제도 대통령도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법률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생각해 보시면 감사원은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피감기관입니다. 네. 그런 피감기관의 수장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하는 이런 이해관계의 명백한 충돌을 그럴 수 있는 일이다라고 감사원장이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이회창 전윤철 과거의 대꽃 같은 감사원장의 그런 이미지가 다 사라지고 정권이 시키는 대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는 정권의 하수인 같은 그런 이미지를 정말 국민들에게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감사원이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인식을 바꾸기를 요청드렸습니다. 네. 어제 이제 최재해 원장과 조 의원 간의 설전이 계속되면서 자세한 얘기를 그 시청자들이 잘 듣지를 못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최재해 원장 같은 경우 이제 감사 건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수용 여부는 감사원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 대상이나 범위, 방법, 시기를 결정하는 것에서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문정부 때도 감사 지시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 여부는 감사원에서 판단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예,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은 네 개 있습니다. 하나 국회,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감사원 스스로, 세 번째가 300명의 공익감사, 네 번째가 국무총리입니다. 네. 대통령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제가 지적하니까 대통령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반문을 하셔가지고. 또 과거 정권에서도 그렇게 했었다는 얘기예요, 또? 예, 맞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명단을 줬다고 하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제 수석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감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고요. 이거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서 감사원이 스스로 자신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 보좌진들이 실소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감사원 논란이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한 서면 조사 요청과 관련해서 시작이 된 건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 측이 무례한 짓이다라고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문 대통령의 반응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립니다.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고 2년이 지나니까 그 이유가 거의 180도 바뀌듯이 바뀌었습니다. 네.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하고 있고요. 감사원이 감사할 만한 사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정치적인 이유가 부는 것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걸 떠나서 이 결정을 어떻게 했냐라고 질문하니까 사무총장이 테레비를 보고 있다가 이 뉴스를 보고 격분해서 2시간 만에 회의를 소집해서 결정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마치 내가 저승사자다, 내가 결정하면 할 수 있다. 고래를 사냥하자 그래서 별명이 고래 사냥꾼인데 이거 고래다, 이거 잡아보자,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감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엔 너무나 허술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조금이라도 민감한 감사를 시작하면 양 진영에서 격하게 반발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빨리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조 의원께서는 앞서서 이제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 그러니까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였었죠. 이 자리에서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강조하면서 조 의원님에 대해서 이 뭐 특검법에 협조를 해달라 하는 뜻의 얘기를 했는데 조 의원님이 공개적인 압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의원님 입장을 다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법사위 법무부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뜬금없이 이제 저만 통의해주면 김건희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으면서 네. 우리가 그렇게 배려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저는 굉장히 공개적인 압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독립적인 헌법기관을 배려의 대상으로 말하는 굉장히 권력자적 관점 매우 오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또 이걸 보면 민주당이 어떻게 이런 생각과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 옛날 학생운동시 당시 네. 단일 대우를 이루고 스크럼을 짜고 PR을 나눠서 전쟁하는 것 같은, 너 원래 우리 편 아니었어? 근데 왜 이렇게 배신해?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저는 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제 물러나가야 퇴장해야 될 집단주의, 패거리 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저기에 이제 물러서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도 문자 폭탄이나 협박 문자 같은 거 그런 거 받고 계시나요? 예, 계속 아직도요? 받고 있고 또 그 숫자보다 실은 더 많은 숫자의 지지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아, 지지 문자도 거의 못지않다.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비행기 모드를 해제하면 정말 꽤 많은 문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요? 한 몇 건 정도 옵니까? 수십 건, 많을 때 수백 건 와 있습니다. 수십 건, 수백 건. 거기에는 뭐 지지 문자도 있고 또 일종의 뭐 협박 문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네, 욕설 뭐 여기서 방송으로 하지 못할 욕설도 있고요. 2024년에 무조건 나옵시다 막 두고 보자 이러시는데 저는 국민 여러분들 앞에 저는 심판받고 싶습니다. 저의 이런 정치 과연 패거리 정치가 맞는지 소신을 담은 정치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는 그런 정치가 맞는지 2024년에 진짜로 한번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뭐 이른바 개딸들과 토론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개딸분들 초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서원하시고 반대하시면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있으면 제가 의견을 바꾸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자리에 안 나오셨어요, 아무도.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비방 문자와 댓글을 보내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과연 개딸들의 존재가 과연 뭘까? 있을까? 그러면서 이 어떻게 보면 한 줌도 안 되는 극렬 정치 지지층 때문에 침묵하는 다수가 너무 희생하는 게 아닌가. 우리 정치인들이 너무 이 극렬 지지층 때문에 중도 침묵하는 다수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저의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하는 기회였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제 있었던 감사원 국감에서 쟁점 가운데 하나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이 부분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재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또 이관섭 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수사 동의하시는지요? 공수처에 고발하는 건 민주당의 자유지만 네. 과연 공수처가 역량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마 현재 공수처가 이런 수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아마 박봉근 원내대표님이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네. 알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건 결국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었을까, 정치쇼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저는 공수처가 민주당 신문고로 전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도 공수처 이렇게 힘 못 쓰고 제대로 업무 못할 때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이럴 때만 공수처 언급하는 것은 좀 답답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정치 감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면은 권익위원장 자리를 내려놓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지금 뭐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 자체가 전현희 위원장에게는 자리를 내놓으라 뭐 하는 그런 압박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전현희 위원장이 감사가 다 끝나고 보낸 메시지에서 여러 말 쓰시고 마지막에 이제 반격의 시간이다 이랬습니다. 예. 감사를 받는 피감 기관의 장이 이제 반격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 사회를 위한 발언일까? 전현희 위원장의 발언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발언이 내 인지도와 내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발언이 아니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 지금 옷을 벗고 자유롭게 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건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치인이 명심해야 될 게 자기가 잠시 있었던 기관장은 사라지지만 남아있는 기관에 대한 상처는 그대로 오래 가거든요. 저는 정말 진짜로 억울하시면 옷을 벗고 얘기하시면 국민들이 들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 의원님께서 이번 국감에서 꼭 따져봤으면 하고 싶은 현안, 민생 현안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하나만 소개시켜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그 질의에서 그 소년원의 급식 단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적지 않은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들이 있는 소년원의 급식비가 일식에 2,185원입니다. 그들이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 받았을 급식비의 한 반도 안 됩니다. 자, 잘못을 저질렀다고 급식비까지 반으로 깎는 게 맞을지. 아니, 이거는 교정시설이거든요.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정해야 되는 건데 밥값을 가지고 차별하는 게 맞는지. 저도 이거 굉장히 논쟁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네요. 이런 질문 저는 좀 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 청소년 아이들의 교정에 먹는 걸로 이렇게 차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오히려 이분들에게도 넉넉히 급식을 해서 다시 교정시설로 들어오지 않게 맞는지, 이런 논쟁이 우리 국민들이 진짜 듣고 싶은 논쟁이고 우리 정치가 풀어야 될 숙제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뭐 여야가 이제 편을 나눠서 계속 정쟁에 몰두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실질적인 얘기들을 국감에서 좀 더 여야가 좀 진정성을 갖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이 국감에서 김건희 논문만 하루 종일 얘기하는데 진짜 교육위에서 중요한 건 입시 때도 어떡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국민들의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정치가 아니면 우리 정치 정말 엄하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경제가 어렵고 삶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거 다시 따가운 국민들의 시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였습니다.